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 되게 좋아하시죠? 저요, 광팬입니다. 역시 시나리오도 쓰고 또 영화 비평도 하고, 그래서 영화맨이라고 살짝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상자료원에서 한국 영화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상위 10개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3편을 선정하라고 하면은 글쎄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그 다음에 명랑전투, 또 그 다음에 아주 그 옛날 영화 로맨스 빠빠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승호 주연이. 그 영화가 아주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아주 추억에 남는 그런 명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또 늙어서 또 바람도 피우고 그런 영화인데, 그 당시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자, 옆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한국 최초의 영화는 뭔지 아십니까? 의리적 구토라는 게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나던 해인데 10월 27일 날 상영을 했습니다. 단성사에서. 단성사는 우리 한국 최초의 영화관이죠. 1907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120년이 다 됐네요. 단성사가. 최근에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거창한 규모로 다 커지긴 하는데 옛날만큼 빛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발성 영화는 1923년에 나왔던 춘향전하고 아리랑입니다. 춘사 나온규가 주연했던 아리랑 아시죠? 그리고 한국 그 최초의 어카데미, 미국 사람들은 발음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2020년에 무려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봉준호 감독. 이래서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1919년부터 출발했던 한국 영화 100년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10편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미지를 좀 살짝 올려놨지만 한 편마다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번째, 돼지가 물에 빠진 날. 제목이 좀 특이하죠? 1996년도에 상영된 홍상수 감독의 영화인데요. 글쎄, 삼류 작가의 비애를 그린 그런 작품이에요. 제목이 아주 특이하죠? 돼지가 물에 빠진 날. 원래 영화 제목은 The Day a Pig Fell into the Well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가 어떻게 물에 빠지나? 어쨌든 재미가 있고 또 특이해가지고 감독이 아주 그냥 연출을 잘한 그런 영화로 한국 영화 100선에서 상위 10번째에 속한 작품이 돼지가 물에 빠진 날. 홍상수 감독이고요. 박진석, 이은경, 조은숙, 김의성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 다음 9번째 영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상위 10편 중에서 그 9번째입니다. 영상자료원에서 발표한 한국 영화 100선 중에서 그 9번째 작품은 10번째 작품 안에 유일하게 외국인 배우가 들어와 있는 그 연기한 그런 영화입니다. 탕웨이.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아시겠죠? 헤어질 결심. 이 영화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상도 받은 작품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감독했고요. 박해일, 탕웨이, 이정현, 고경표가 주연했는데 2022년 6월 29일 발표하고요. 관객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190만 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좀 뭔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시나리오 그 책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좀 쓰기 때문에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장면이 아주 그 인상 깊었던 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 파도가 막 치는 바닷가에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탕웨이가 굉장히 그 이색적인 영화 촬영 장면이었고요. 감독이 머리가 박찬욱 씨 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올드보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긴 한데 이 영화가 한국 영화 100선 중에서 9번째 속한 아주 우수한 영화입니다. 탕웨이 박해일 씨 주연이고요. 영화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책을 사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그냥 간파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글쎄 10점 만점에 저는 뭐 한 8점밖에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그 박찬욱 감독의 그 명성에 의해서 그런가 굉장히 그 호평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영화 100선 안에 외국인이 등장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탕웨이가 이제 국적을 한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국적을 이제 한국으로 바뀌었지만 중국 배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특이했던 영화고 마지막 장면, 영화 장면은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영화를 보면은 세밀하게 한 장면 한 장면 한 커트 한 커트 야 저렇게 해서 카메라 앵글이 변했구나 움직였구나 또 감독은 저렇게 지시를 했겠구나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그 제가 만족하는 그런 영화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9번째 영화 헤어질 결심 영문 제목으로는 Decision to Live라고 되어 있어요. Decision to Live 2022년에 개봉한 영화 헤어질 결심이 그 9번째였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 중 가장 추천할 만한 우수한 영화로 선정된 그 10편 중에서 8번째 영화입니다. 영상자료원에서 발표한 8번째 영화는 또 공교롭게 또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8자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영화 제목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 시문화를 엄청 예쁘게 봤어요. 아주 순박한 소녀 한석규하고 그 사진관이거든요. 이게 군산에 있는 사진관인데 아직도 그 초원 사진관이라고 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전 군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 영화 때문에. 글쎄 풋사랑 첫사랑 아니면 달콤새콤한 청년과 연애하는 그런 그 소녀 이야기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멋있고 아름답고 괜찮았던 영화 같습니다. 호진호 영화 감독이 얘기고 2013년 개봉을 했습니다. 관객은 이상하게 여기 발표된 건 35,992명인데 설마 35만 명 내지는 350만 명 안 됐을까 싶은데 예상외로 숫자가 작나요. 35,992명이 관람을 했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 100선 중에서 그 8번째 작품 8월의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그 호주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8월에 여기 34도 35도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시드니 공항에 내렸더니요 10도 5도 그래요. 영상 5도 겨울이도 그리고 남반부니까요 지구의 반대편이니까 우리의.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한여름 때 아니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시드니는 8월이면 아니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인데 8월은 아니겠죠. 우리가 영하 10도 20도 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드니는 영상 20도 내지 30도가 되겠죠. 뭐 온도를 왜 이야기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8월의 크리스마스 호진호 감독이 감독한 한국 영화 100선 중에서 그 8번째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10선에서 7번째 차지한 영화입니다. 시, 영어로 포에트리.
윤정이가 주연한 이 영화는요, 2010년에 발표된 이창동 감독이 감독했고, 윤정이, 김자영, 이다윗, 김희라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관객수는 예상외로 작네요. 21만 9,199명.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외국에서도 이게 상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에요. 윤정이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말년에 좀 정신병 내지는 그 치매로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깝고 참 그 미녀가 세상을 뜰 때 얼마나 불쌍했는가를 느끼고 참 슬펐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시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으로 시를 쓰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라든가 추억 내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경기도의 어느 작은 도시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미자 윤정이, 그녀는 꽃장식 모자부터 화사한 의상까지 치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호기심도 많은 엉뚱한 캐릭터의 미자는 어느 날 동네 문화원에서 우연히 시 강좌를 수강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시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바라보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윤정이의 아름다운 이 모습, 늙은 모습, 말년에 참 불쌍한 그런 그 마지막을 장식한 여배우의 모습을 우리는 시에서 보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2010년에 발표한 시, 그게 7번째 한국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 최고로 선정된 10편 중에서 그 7번째 끝났고요. 6번째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 영화는 1975년에 하길종 감독이 감독한 영화인데요. 좀 오래된 영화죠. 75년이면 벌써 50년이 다 된 영화잖아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윤문섭, 허재영, 하재영, 이영욱, 김영숙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악하고 현실 적응이 빠른 병태 이름이 재밌죠. Y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병태는 그룹 미팅에서 H대 불문과에 다니는 영자를 만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보다, 병신이다, 쪼다다, 8달 반짜리예요. 자조적인 나레이션을 외치면서 바보들의 이제 그 외출을, 자 떠나자, 고래사냥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해 바다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젊은 여자들이랑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청춘을 이야기하던 다소 일탈을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우리 모두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다 바보예요. 저도 모자라는 게 많고 또 부족한 게 많고 뭐든지 짧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사실은 100분짜리 꿈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일탈을 해보는 게 가끔가다 거기서 나 자신이 사극 영화를 보면서 임금도 됐다가 또 어떤 아주 그냥 그 슬픈 영화를 볼 때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냥 외롭고 고달프고 슬프고 우울한 그런 기분도 가졌다가, 또 어느 날 또 백만장자가 되는 꿈도 꿨다가, 이래서 꿈을 꾸는 100분짜리 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탈을 해보는 영화 바보들의 행진, 1975년, 벌써 50년이 다 된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청춘 시절에 본 영화인데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한국 영화 100선에서 무려 6번째로 뽑힌 그 대단한 영화입니다. 하길종 감독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어느 날 마지막을 장식하긴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예술작품을 남기고 돌아가신 하길종 감독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영상자료원에서 제작한 한국 영화 100선 중에서 또 상위
10편 중에 또 5번째입니다. 아, 여러분, 올드보이 보셨나요? 참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저 사실 올드보이거든요. 영보이세요? 세월이 어느덧 저도 올드보이가 됐는데, 영화 올드보이는요, 사실은 그 세계 영화인들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위대한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고요. 2013년 개방했고요.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김병옥이 주연했습니다. 관객 수는 예상보다 작아요. 31만 7,449명. 내 이름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여 산다고 해가지고 5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 산다는 5대수인데요.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 그런 그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참, 원수들에 의해서 깜빵에 가가지고 수십 년을 썩게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지만, 복수라는 영화를 소재로 삼는 영화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너무 무섭고 너무 악랄해가지고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독한 그런 뭐라 그럴까, 쇼킹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아마 미성년자는 못 보게 돼 있을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120분 2시간 풀 상영인데, 어쨌든 올드보이는요 굉장히 그 명예로운 명작의 하나로 뽑힙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이 대단히 그 존경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올드보이가 5번째라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번째 이야기 할게요. 자, 한국 영화 100선 중에서 최고의 10편, 그 중에서 4번째 작품, 오발탄. 뭐, 이건 여러분은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네. 총을 쏘잖아요. 그럼 정통으로 안 맞고 옆으로 삐뚤어진 게 그게 바로 오발탄이에요. 요즘에 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그냥 창, 칼, 활로, 참, 금메달을 막 10개 이상 막 우르르 땄지만, 영화 오발탄은 1961년 4월 작품인데 유현묵 감독이에요. 유현묵 감독님도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참 레전드에 속하는 위대한 감독이고요. 또 유현묵 감독이 만든 영화도 대단히 그 명작이고 우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주연에는 김진구, 최무룡, 서혜자, 문정숙 등이 출연했고요. 1961년이니까 세상에 63년이 됐네요. 벌써 지난 영화인데, 가난한 계리사로 있는 가장 김진규 씨가 정신착란증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의 아내 문정숙은 만삭의 몸으로 생활에 고단함을 찌들어 살고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남동생 최무룡,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60년대 사실은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국민 소득이 뭐 100불도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시기였는가. 1961년이니까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1953년이니까 뭐 전쟁이 끝난 지 8년밖에 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림이 오죽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건 사실은 제가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모르겠어,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작자는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지만 107분짜리고요. 15세 이상 관람가하고 1961년 유현묵 감독의 그 4번째 위대한 작품 오발탄. 오승룡이라는 성우가 옛날에 그 6, 70년대에 KBS에서 뭐 이렇게 주저리 떨다가 마지막에 오발탄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방송 프로그램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번째 오발탄이었습니다. 위대한 영화 10편 중에서 그 3번째,
기생충입니다. 패러사이트라는 기생충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관왕,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감독상서부터 최우수 외국 영화상까지 휩쓸었던 위대한 작품이에요. 참 기생충이라 그러면 우리 사실 또 이제 올드맨들은 그 당시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기생충 약을 먹고 막 그냥 몸속에 기생충을 뽑아내는 꾸불꾸불하는 그 더러운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잣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식모 가정부로도 일하고 거기에 이제 영어 교사 개인 지도도 딸이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운전수로도 아버지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남의 집 안에 부잣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부를 헐다든가 뭐 좀 휘저 놓는 그런 그 재밌는 영화예요. 전 세계인들이 가난과 부자들의 다툼은 어느든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여기에서는 범죄로다가 연결하는 그런 영화예요. 봉준호 감독이 대단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감독한 영화 몇 가지를 봤지만 다 위대한 작품이고요. 서구에서도 그 명작 감독으로 이 사람에 대한 특집 영화 시즌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 감독으로서 봉준호 감독 몇 분은 참 존경하는 그런 감독이죠. 기생충, 우리 한국 영화를 빛내고 한국 영화를 세계의 탑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할리우드에서 놀란 그런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다음 그 세 번째, 우리 한국 영화로서 존경받는 영화 감독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방금 얘기한 기생충에 이어서 살인의 추억까지 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2003년에 개봉이 되었고요. 주연은 송강호, 김상경, 김래하, 송재호 씨가 출연했었는데 선보러 나갔던 처녀가 배수관에서 알몸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성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서운하겠지만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는 연쇄살인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영화 모티브로 삼았는데 끔찍해요. 끔찍해. 그냥 그 공포 영화처럼 이런 영화는, 범죄 영화는요 사실은 그 감독의 역할에 따라 재미있게도 할 수 있지만 공포스럽게 또 범죄를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깊은 제가 이제 길가라서 자동차 소리가 좀 들립니다. 하여튼 그 무서운 범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그 짜임새 있고 특이하고 또 놀랍고 감동스러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 영화를 일으킨 분이고요. 또 범죄 영화면서도 127분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영하는 영화였고 15세 이상 관람가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을 높여주신 봉준호 감독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세 번째 작품을 마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100년 동안 어떤 게 제일 우리나라 영화로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화인들이 생각하는 영화와 또 우리 한국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화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가장 같은 소재로, 같은 모티브로 여러 번 제작이 됐던 영화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무려 16번이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70mm까지도 있었죠. 춘사 나은교가 춘향전을 시작을 장미희, 또 최은희,
유명 여배우들이 춘향전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여배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춘향전은 무려 16번이나 영화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제일 우수하게 봤던 영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생각한 아니면 만든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으로서 그 첫 번째 작품으로 하녀라는 것, 화녀가 아니라 하녀. 하녀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식모, 가정부 이런 뜻인데, 그 가정부가 어느 그 부잣집 김정균의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가정을 확 휘두르러 대는 그런 영화예요. 있을 법한 또 추론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참 보긴 했지만 영화 이 촬영하는 기법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이 영화는 196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기영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어째 한국 영화가 1년에 80편 내지 100편 가까이 제작이 되고 한국 영화 100년이라면은 수많은 작품이 많을 텐데 이 영화가 탑으로 뽑힌 이유는요, 대단히 짜임새 있고 또 영화 촬영 기법이 세련됐고 감독이 아주 잘하고 또 그다음에 주연 배우들도 우수한 그런 흑백 영화입니다. 김진규, 주중녀, 이은심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은심이 아까 얘기한 그 하녀, 가정부 역할로 나오고, 김진규가 그 사장, 남자 역할이고요. 주중녀는 아내 역할이에요. 아내가 세컨드를 만나가지고, 우리 요즘 같으면 머리 헐뜯고서 이혼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 주중녀, 그 하녀로 나온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아주 작게, 부드럽게, 우리 전통 한국 부인처럼 타이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 대단한 오래된 영화이면서도 존경받는 영화가 우리나라 감독이 김기영 감독이 그렇게 훌륭하긴 했지만 서양에서도 그냥 추억의 영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태리 영화 감독이라든가 할리우드의 옛 감독들이 흑백 영화하면서도 존경받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 영화가 그런 스타일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녀, 참 인간의 편가르기가는 좀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와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봉준호 감독도 이제 하녀의 현대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개방된 세련된 하녀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60년 명보극장에서 개봉 당시에 10만 명이라는 이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10만 명이라면 대단히 많은 관객으로 치는데 이 영화가 이제 111분 상영 시간이고요. 그 뒤로 2010년에 새로 하녀라는 이름으로 다시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우리 한국 영화의 역사가 10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최근에 아카데미상까지 받을 정도로 유럽의 유명한 칸느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한국 영화인들이 비신내는 또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OTT나 아니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게 한국 영화의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바탕 중에는 이 하녀 김기영 감독의 우수한 흑백 영화 멋진 참 옛날 영화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의 발전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대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요, 1년에 250편 내지 거의 300편이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2023년도의 한국 영화는 70편이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상영을 못하고 있는 영화가 한 6, 70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화 독점, 그 영화관 독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작비 내지는 발표할 때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영화도 있긴 하지만 한국 영화가 이렇게 빛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그 외국에서는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1년에 가장 많이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볼리우드라고 그러죠. 볼리우드. bombe이. 한국이 그 충무로가 영화의 거리라고 한다면 인도는 bombe이. 옛날 이름으로 bombe이고 지금은 뭄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는 1년에 거의 500편에서 1000편 가까이 영화를 제작을 한답니다. 그 나라가 14억이나 되고 아직까지도 영화를 1년에 보통 10편 이상씩 본답니다. 한 사람이. 그 정도니 얼마나 많은 이 14억 인구가 10편을 보면 얼마야? 140억? 1400억? 그러니 인도의 영화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됐고 또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카데미 상을 받은 작품은 제가 뭐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지만 알찬 나라, 작지만 지독한 나라, 작지만 우수한 나라, 대한민국의 영화가 무궁한 발전을 일으키길 바라면서 오늘 한국영상촬영원에서 맺은 영화 100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10편 최우수 작품 10편을 뽑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한국 영화 특집 또 다른 이야기로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꽤 괜찮은 남자죠?